안녕하세요. 마크로젠 멀티오믹스 컨텐츠 사업부 박현서입니다. 오늘 단백질 발현 분석 플랫폼인 오링크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 예정이고요. 우선 현재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생명체 내에서 유전 정보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여주는 센트럴 도구마입니다. 유전 정보는 우선 DNA란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가 전사 과정을 통해 RNA로 변환이 되고 마지막으로 RNA는 번역이라는 과정을 통해 단백질로 변환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생명체의 기본 작동 원리 중에 하나이고요. 단백질은 센트럴 도그마의 가장 마지막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세포의 구조를 유지하고 또 효소로 작용하거나 신호 전달과 같은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실제 표현형이기 때문에 단백질 분석은 매우 중요한 분석은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단백질의 변화나 또 이상은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암이나 알츠하이머 그리고 당뇨병 같은 질환들의 경우 단백질들의 비정상적인 작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생명 시스템은 아시다시피 단순히 일방적인 흐름으로 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 연구 트렌드는 이와 같은 멀티옴들을 한 번에 분석을 해야 한다는 멀티오믹스 데이터 분석에 매우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유전체, 그리고 전사체, 그리고 단백체, 대사체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여야지만 복잡한 생명 현상을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동안 우선 유전체와 전사체에 비해서 접근성이 다소 떨어졌던 단백체 분석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맞추어서 마크로제는 다양한 목적으로 단백질을 분석하실 수 있는 서비스들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엔티바디 베이스의 멀티 스크리닝 플랫폼인 오링크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오링크는 엔티바디를 연구하는 대학 연구소에서 시작된 기업답게 엔티바디 생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거기에 지노믹스 분석 기술을 접목하여 단백질 분석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PA 테크놀로지라는 것인데요. 이 PA 테크놀로지라는 방법으로 기존의 단백질 분석법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보완해서 하이 센시티비티, 그다음에 스페시피티, 그리고 매우 적은 양의 샘플을 사용하여서도 로우 어벤던트한 프로테인 분석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오링크를 이용한 단백질 분석 범위를 보시면 기존에 이제 분석이 어려웠던 피코그램 단위의 농도의 매우 로우 어뷸던트한 프로테인까지도 분석이 가능하고, 기술적으로는 펜토그램 단위의 단백질까지도 측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 오링크의 분석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의 바이오학 및 그다음에 연구 데이터 구축 사업 중에 하나였던 UK 바이오뱅크에서 이제 단백질 분석을 시작을 하면서 1차적으로 1,400여 개의 단백질 마커 분석을 우선 시작을 했고요. 그 결과를 2023년도 12월에 네이처의 세 편의 논문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페이지 2로 더 많은 단백질, 약 한 3천여 개 단백질 마커 분석도 또한 오링크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NCBI에서도 2024년 현재 기준으로 약 2천여 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을 만큼 최근 2-3년 사이 오링크를 이용한 단백질 분석에 대한 논문 편수가 꾸준히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링크 단백질의 분석 기술인 PEA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링크의 기술력인 PA는 우선 듀얼 엔티바디를 사용한 이뮨 어세이입니다. 실험 단계는 인큐베이션, 익스텐션, 그다음에 앰플리피케이션 과정의 3단계의 과정을 거치고요. 과정을 진행하면서의 실험 결과들을 체크하거나 약간 여러 가지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기 위한 빌트인된 인터널, 익스터널 컨트롤들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이민 어세이와의 차이점은 단백질에 정확하게 DNA 올리고가 태깅된 엔티바디가 정확하게 타겟 단백질에 바인딩이 되어야지만 한다는 부분이고, 정확하게 타겟 단백질에 엔티바디가 바인딩이 되게 되면 태깅된 DNA들이 더블 스트랜드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후 분석 과정은 이 형성된 더블 스트랜드 DNA를 qPCR이나 NGS 방법을 이용을 하여서 단백질 발형량을 검출하게 됩니다. 각각의 DNA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들을 이렇게 고유하게 아이디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기존의 엔티바디를 사용하여서 이제 단백질을 디텍션하기 때문에 기존의 엔티바디 베이스들의 기술들의 문제점이 약간 폴스 파지티브 반응에 대한 염려를 하실 수 있는데, 엔티바디들을 그래서 매우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선별을 하게 됩니다. 총 15개의 단계를 거쳐서 선별된 엔티바디들을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듀얼 엔티바디가 정확히 타겟하는 단백질들과 결합해야만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 이뮤노세이들이 가지고 있던 크로스 리액티브 인터랙션 없이 높은 스페시피티를 통하여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 단계마다 사용하는 컨트롤들을 이용해서 단계 과정을 확인을 하고요. 그 종류는 총 두 가지입니다. 처음엔 인터널 컨트롤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널 컨트롤들은 샘플과 직접적으로 반응을 통해서 각각의 스텝마다 컨트롤들이 넣어줘서 각각의 스텝에 이슈가 없었는지, 샘플에 이슈가 없었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익스터널 컨트롤이라고 해서 샘플과 별도 웰로 반응하는 컨트롤들을 사용을 해서 표준 편차 값이나 혹은 백그라운드 시그널, 아니면 여러 가지 MPX 값들을 보정하는 컨트롤들을 사용해서 데이터 추출에도 정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링크의 상품군은 총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을 다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5천여 개 이상의 대량 단백질 분석이 가능한 익스플로어, 그다음에 질병이나 패스웨이별 단백질들로 분석을 할 수 있는 타겟 패널, 그리고 커스텀 패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스케일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디스커버리 단계부터 타겟 단백질의 선별과 컨펌까지 우선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밸리데이션 과정에서 서로 다른 분석법을 이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을 최대한 배제하고 높은 코릴레이션을 갖는 신뢰도 있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선 패널은 총 세 가지 분류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해주고 계시고요. 사이토카인이나 인플라메이션 또는 이뮨 관련 단백질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이토카인, 그다음 이뮨 패널이 있고, 이 타겟 48 패널의 경우에는 절대 정량값과 상대 정량값을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링크 패널 중에서 우선은 타겟 어세이에서만 절대 정량값들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정량값들이 필요한 연구의 경우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용하고 계신 패널입니다. 타겟 96 패널은 우선 디지즈나 바이올로지컬 패스웨이 관련된 단백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15개의 패널이 있고요. 거기서 관심 있는 분야나 단백질들이 되어 있는 패널을 선택하여서 실험이 가능합니다. 익스플로어 HT는 오링크 단백질 라이브러리 전체인 5,400개 단백질 분석이 가능하여서 스크리닝이나 바이오 마커 발굴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패널 선택을 하신 후에 저희 쪽에서 진행해드리고 있는 실험 진행과 이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준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샘플 들어오면 저희 쪽에서 실험 수행을 하고 데이터들의 퀄리티 체크를 한 후에 이 부분들을 보내주신 분석 조합에 맞춰서 분석을 진행하여서 결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험 시작 전에 우선 샘플 준비 관련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링크의 경우 휴먼과 이제 마우스 유래 단백질 분석만 가능한 상태이고요. 단백질들이 이제 확인되는 대부분의 샘플들로 우선 실험 진행이 가능하긴 하지만, 플랫폼의 특성상 이제 엔티바디 베이스를 이용하여서 단백질을 디텍션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베이직한 폼의 단백질을 있는 샘플로 실험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백질의 형태 변화를 줄 수 있는 FFP나 스툴과 같은 샘플로는 실험 진행이 어렵고, 샘플 전처리 시에도 최대한 사도에서 신속하게 샘플을 준비하셔서 보관된 샘플로 진행을 하셔야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이제 단백질과 엔티바디가 바인딩하여서 정확한 발현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샘플 리스트는 우선 오링크에서 샘플 준비 관련하여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샘플들이고요. 리스트 중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샘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있겠습니다. 실험과 플라즈마는 가장 많이 실험 진행해주고 계시는 샘플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샘플들의 같은 경우에는 볼륨으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샘플들에는 이제 알부민이라는 단백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농도 측정 시 타겟 단백질 농도만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워서 별도의 농도 측정은 진행을 하지 않고 보내주시는 샘플 볼륨에서 한 1람다를
이용하여서 단백질 발현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볼륨으로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샘플 준비 시 동일한 조건으로 준비된 샘플로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동일한 조건의 샘플이라 함은 처음에 혈액도 동량의 샘플에서 실험과 플라즈마를 분리하고 이후 뭔가 실험을 진행하셨을 때 동결이나 약간 해동 등의 횟수도 유사하게 준비된 샘플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샘플 분주 시에 실험을 위해서는 우선은 약간 40 마이크로리터의 실험물과 플라즈마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분주 시에도 최대한 저온에서 샘플을 녹여서 준비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이제 이 하단에 보여져 있는 프랩 가이드에 맞춰서 센트리퓨지 등을 통해 약간 여러 가지 데브리스들을 제거하고 실험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셀 컬처 라이세이트 같은 경우에는 셀 펠렛이나 라이세이트 형태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셀률의 단백질들은 볼륨이 아니라 농도 기준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단백질 농도를 한번 측정을 하고요. 실험 기준에 맞는 샘플들에 대해서 이제 패스 또는 홀드로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낮은 농도의 샘플로 진행 시에는 디텍션 되지 않는 단백질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셀량은 1 곱하기 10의 6승 정도의 셀로 준비를 부탁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셀 펠렛이 아니라 직접 라이세이트를 하여서 보내주실 경우에는 오링크에서 권장하는 버퍼 조성에서 맞춰서 맞는 버퍼를 사용하여서 진행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적이고 노멀한 폼의 단백질을 얻어야 지금 엔티바디와 정확하게 엔티바디가 디텍션하여서 정확한 발현량을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티슈 샘플도 셀과 동일합니다. 조직이나 라이세이트 상태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농도 기준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농도의 샘플로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20mg 이상의 샘플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동일하게 라이세이트에서 보내주실 경우에는 오링크에서 권장하는 버퍼 조성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CSF 샘플에 대한 문의도 많으십니다. CSF 샘플 같은 경우에는 신경계 병리 상태나 신경학적 연구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샘플이기 때문에 최근에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해주고 계시고 문의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해당 샘플도 우선은 부피로 볼륨으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모든 샘플이 그렇지만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볼륨으로 실험 진행하는 샘플들의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샘플을 해주셔야 그룹 간 단백질 발현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샘플링한 샘플에 대해서 최소 100람다 이상 준비해서 보내주신 것을 권장드리고요. 웬만하면 CSF 샘플에도 블러드가 포함되지 않은 샘플로 준비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부분은 앞에 설명드렸던 실험 플라즈마의 경우도 동일한데요. 블러드 샘플이 있는 경우, 전열 샘플이 있는 경우 헤몰라이시스에 의해서 단백질 반응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신 샘플은 셀컬처 슈퍼노턴트입니다. 셀컬처 미디아의 경우는 시크릿된 단백질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준비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진행과 준비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 드리면 해당 샘플도 우선 볼륨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조건으로 샘플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샘플 특성상 셀에서 시크리션된 단백질들이 매우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준비를 해주실 때 단백질 농도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세포수를 늘리고 또는 배지를 조금 가능한 줄여서 준비하시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그 방법으로 진행을 권장을 드립니다. 물론 반대로 시크리션된 단백질 중에서 특정 단백질이 매우 높은 농도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구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배지 조성으로 실험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솔직히 셀컬처 슈퍼너턴트의 경우에는 적정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른 샘플들과 다르게 적정한 가이드를 드리기에는 가장 어려운 샘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셀 컬처 미디어를 이용하여서 지금 실험을 계획 중이시라고 하시면 준비 시부터 저희와 충분히 논의 진행하신 후에 실험 계획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선 가장 많이 진행해주고 있는 샘플 타입의 준비와 진행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샘플들이 입고되고 나면 저희 쪽에서 1차적으로 샘플 QC 리포트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실험이나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QC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리포트상에 특별하게 기입되는 내용은 없지만 셀이나 티슈 등의 경우는 저희 쪽에서 단백질 농도를 측정을 하고 있어서 BCA 어세이를 통해서 프로테인 농도를 측정한 후에 단백질 농도 기준으로 0.5mg per ml 기준으로 패스 홀드를 해서 결과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결과 리포트 나간 후에 이제 실험이 만약 농도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 이제 진행 관련해서 상담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그러니까 진행이 결정된 샘플들의 경우에 실험 진행 후 하단과 같은 어널리시스 리포트를 파이널로 드리고 있습니다. 리포트들에는 여러 가지 이제 오링크 관련된 내용, 컨트롤 값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어널리시스 플랫들에 대해서 해석하실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공을 해드리고요. 마지막에 이제 전체 결과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저희가 드리는 리포트 상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로우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되고, 총 3가지 폴더로 결과 제공됩니다. 우선 로우 데이터의 경우는 실험 후 나온 로우 데이터이고요. 해당 로우 데이터를 이용해서 직접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퀄리티 컨트롤 폴더라고 해서 저희가 결과들을 이용해서 분석한 후에 나온 여러 가지 QC 플랫들의 이미지들을 제공을 해드리는 폴더, 그리고 이 어널리시스 폴더가 관심 있는 단백질의 조합에 따라서 그룹별 분석을 진행한 이후에 결과들을 각각 조합별로 나누어서 결과들을 제공해드리고, 전체 결과를 서머리해서 이제 로우 데이터를 어널리시스 리절트라고 해서 엑셀 파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실제적인 결과는 어널리시스 리절트 엑셀 파일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 엑셀 파일들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것보다는 더 많은 결과값들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어널리시스 리절트 폴더에서 주요하게 보셔야 되는 결과들은 총 4가지입니다. 우선은 어떤 프로테인들이 있고 그 프로테인들을 아이디할 수 있는 유니플랏 아이디에 대한 부분이고요. 얘네들을 이제 보시려는 분석 조합에 맞춰서 컨트롤 대비 테스트에서 어느 정도의 결과값들 업 또는 다운 레귤레이션 됐는지를 정리해드린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단백질 분석의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폴드 체인지보다는 우선 1차적으로는 P-밸류를 결과를 먼저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는 우선 RNA 실험과는 다르게 뭐 2폴드 또는 3폴드 이상으로 업되는 단백질보다는 P-밸류에서 그룹별로 매우 유의하게 변화하는 단백질들을 해서 약간의 또는 다운레이션 되는 단백질들이 조금 더 유의하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봐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결과는 P-밸류 값을 0.05 이하로 충족을 하면서 거기서 다시 폴드 체인지 값이 컨트롤 대비 테스트에서 업 또는 다운 레귤레이션 되는지로 결과 보시는 것을 더 권장을 드립니다. 결과값들은 저희가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로그 값을 다시 변환을 해드렸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수치의 결과값들 그대로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제 엑셀 결과들을 다시 이제 저희가 QC 플랫들로 이미지화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QC 플랫은 총 5개의 플랫으로 전체 과정들을 보실 수 있는 플랫, 그리고 3개의 어널리시스 플랫으로 해서 DEP 결과들을 보실 수 있는 플랫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플랫들에 대한 이미지들은 제공해드리는 리포트에 상세하게 설명도 되어 있지만 필요하시다면 요청 주시면 실험 진행한 결과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 설명도 제공해드리거나 아니면 세미나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신 프로테오믹스 결과는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유전체, 전사체의 연구의 모든 부분에 프로테오믹스 결과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관련하여서도 많은 연구 논문들이 나와 있으신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쪽에서 실제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RNA와 프로테인 인테그리티 어널리시스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프로테인 결과보다는 이미 많은 RNA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요. 그런 이미 진행하셨던 RNA 데이터와 단백질 결과에서의 발현 차이들을 콜레이션 분석 결과들을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RNA 결과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즈 DB를 만들어서 프로테인 단백질 분석 결과에 적용하여서 프로테인 분석도 진행하셔서 멀티옴 결과를 완성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발표 준비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